안녕하세요, 홈자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신박한 낚시용품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왜 진작 이런 게 없었을까? 나도 저 생각했었는데 아마도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들께서 이런 반응이 많지 않을까 합니다. 누구나가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 생각을 실천한다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누군가는 분명 그런 생각을 했겠지 하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생각을 실현 혹은 구현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사실 살면서 후자의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이 3D 프린터를 알고 난 다음부터 제 생각이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낙서하듯이 막 밑그림을 그리고 그걸 3D 설계를 해서 3D 프린터로 출력을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현장에서 낚시를 하다 보면 불편한 게 꼭 한두 가지씩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럴 때마다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불편한 부분들을 제 스스로 해결을 하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정말 크게 공감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적도 종종 있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신 아이템도 있었고 또 그렇지 않았던 아이템도 있었죠. 사람마다 낚시하는 패턴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불편함은 있기 마련이죠. 그런 부분을 해결한 아이디어 제품이 아닐까 하는데요. 자, 첫 번째 바로 요 녀석입니다. 이름은 사필러라고 하는데 이 이름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보통 MZ세대들 용어 중에 쌉가능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사필러입니다. 태클박스 안에 제가 제 태클박스 뚜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영상에 종종 나왔어요. 자, 제 태클박스를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가장 많이들 사용하시는 태클박스가 아마 메이오 5000 혹은 7000, 그 다음에 뭐 요즘 새로 나온 7090N, 7070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메이오 뚜껑 안쪽을 보시면 이런 격자형 모양의 공간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제가 생각을 했던 건데 이 부분에 이 도래라든지 귀걸이 뒷마개라든지 뭐 면사매드, 면주찌, 뭐 기타 등등 이런 작은 소품들을 수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것들을 연구하다가 3D 프린터기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을 계속 만들어서 이렇게도 끼워보고 저렇게도 끼워보고 또 뭐 압입 방식으로 끼워도 보고 다양한 시도를 하다가 결국엔 최종적으로 만든 방식이 이렇게 자석으로 붙이는 방식이었습니다. 자, 왜냐? 이 자석 방식으로 하게 되면 어종별로, 장르별로 나가는 낚시에 꼭 필요한 소품들만 채워 나가고 필요 없을 땐 요런 화이트보드나 뭐 냉장고, 정수기, 뭐 기타 등등 자석이 붙는 곳에는 어디에나 붙여놓고 있다가 내가 나가는 낚시 어종에 맞게 그런 소품들을 다시 채워갖고 나가고 또 필요 없는 것들은 여기 다시 붙여놓고 내가 나가는 장르의 낚시에 맞게 또 이런 소품들을 채워나가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면 메이오 BM5000 뚜껑이고요. 얘는 7000이거든요. 보시면 격자의 사이즈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출시된 제품은 두 가지 종류인데 간혹 9000용은 없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죄송하지만 9000에 딱 맞는 사이즈는 출시를 못했고요. 아쉽더라도 5000용을 작은 거 있죠? 작은 거. 아쉽더라도 이 작은 5000용을 대체품으로 사용은 가능하세요. 장착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걸 제가 한번 뜯어서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안에 뭐가 되게 많이 들은 것 같지만 자, 사필러 안에 동봉된 요건 뭐냐면 그 알콜 솜입니다. 알콜 솜. 처음에 태클박스를 새 거를 사게 되면 약간의 유분기가 있거든요. 유분기는 사실 사출 과정에서 잘 떨어지라고 유분기가 살짝 묻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철판에 양면 테이프를 붙이기 전에 요 유분기를 알콜 솜으로 한번 닦아 주시라고 알콜 솜을 넣어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런 동그란 철판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 철판에 붙일 수 있는 양면 테이프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양면 테이프를 철판에다 붙이고 이 철판을 태클박스 여기 보이시죠? 태클박스 안쪽에다가 철판을 붙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들어있는 게 뭐냐면 투명 원형 테이프인데요. 이 투명 원형 테이프는 뭐냐면 제가 바다에서 낚시를 하면서 써보니까 이게 일반 스텐이 아니고 쇠다 보니까 바닷물 염분에 굉장히 취약해서 녹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녹이 나는 걸 조금이라도 좀 방지하고자 이 위에다가 붙여주시라고 같이 동봉을 해드린 겁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사실 바닷물 염분에 의한 부식은 지하물이 어떻게 오더라도 사실 막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사용을 하시면서 WD나 뭐 이런 윤활제 같은 걸로 한 번씩 닦아주시고
혹은 뭐 집에 뭐 매니큐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은 매니큐어를 한번 발라주시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7000 사이즈는 사이즈가 좀 큰 녀석들로 9개가 들어있고요. 5000 사이즈는 사이즈가 좀 작죠. 작은 애들이 4줄 4줄에서 16개가 들어있습니다. 장착하기는 굉장히 쉬워요. 핸드폰 뒤에 쇠 붙여갖고 자석 붙이듯이 그냥 그렇게 붙여갖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직접 사용을 해보니까 저는 사실 이 영상을 찍기 몇 달 전부터 사실 쓰고 있었거든요. 진짜 세상 너무 편하고 태클박스 안쪽이 훨씬 이제 정리가 잘 되고 정말 너무너무 만족스러운 아이템입니다. 출조 나가는 어종마다 필요한 것만 딱딱 채워갖고 나가면 요즘같이 쭈갑 시즌에 뭐 양핀도래, 삼각도래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내 필요에 맞게끔 채워갖고 나가면 사실 태클박스가 어종별로 따로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그것도 좋긴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수 있다면 굳이 태클박스가 여러 개일 필요가 없겠죠. 뭐 바늘, 스커트, 소품별로 싹 정리를 해서 이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화이트보드나 뭐 냉장고, 정수기 옆에 하여튼 쇠로 된 부분이면 어디든지 거기 붙여놨다가 또 필요한 것만 꺼내갖고 채워갖고 나가면 되니까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종에 관계없이 그 공통된 소품들이 있잖아요. 사실 오늘도 무슨 작업을 하다가 여기에 드릴로 상처를 내갖고 피가 났는데 낚시하면서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갖고 저는 사실 이 데일밴드를 항상 갖고 다니거든요. 이런 것들도 어디 좀 굴러다니지 않게 이렇게 딱 지정된 공간에 보관을 하면서 갖고 다닐 수 있다는 점이 진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뚜껑에다가 제가 써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뚜껑에다가 사실 안쪽에 들어있는 소품들이 워낙 작은 것들이 많아서 핀도레가 몇 톤지, 양핀도레가 몇 톤지 이런 부분들이 잘 분간이 안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뚜껑에다가 네임펜으로 이름 쓰고 또 스카치 테이프로 한번 딱 붙여주시면 구분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이게 처음에 만들었을 당시에 여기에 보이시는 이 자석 안쪽에 양면 테이프에 강력 본드까지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석이 종종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잡으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했는데도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이미 그 물건을 구입해서 받으신 분들 중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일단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면 테이프를 한 번 더 발라서 사용하신다는 분들이 종종 계셨는데 지금은 사실 그런 부분들을 완벽히 해결을 해서 이전 강력본드보다 훨씬 더 다른 차원의 강력본드를 써서 잡아놨으니까 이제는 안심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구입하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 아이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태클박스에 관한 아이템입니다. 이 녀석의 이름은 펫 캐리어입니다. 펫 캐리어. 자, 펫 캐리어. 이름에서 느껴지시죠? 캐리어. 네, 맞습니다. 태클박스에 바퀴를 달아줄 수 있는 키트입니다. 우리가 서해 쪽 선상 낚시를 다니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텐데 주차장과 승선지의 거리가 상당합니다. 게다가 태클박스의 무게 또한 장난이 아니고 요즘 같은 쭈갑 시즌에는 또 쿨러의 무게도 엄청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 거리를 이 무거운 태클박스와 쿨러를 가지고 다니는 게 정말 이만저만 곤욕이 아니죠. 그래서 시중에는 뭐 아이스박스에 바퀴가 달린 제품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고 또 태클박스에 바퀴를 다는 키트도 출시된 게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이제 마트에서 장 볼 때 많이들 사용하는 핸드카트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요. 제가 선상 경력 12년, 13년 동안 정말 많은 태클박스와 캐리어 등을 사용하면서 가장 합리적이면서 편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낸 게 바로 이 방식입니다. 자, 태클박스 아래쪽을 보시면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죠. 이 공간에 바퀴를 이렇게 끼워버린 거죠. 회전형 바퀴를요. 자, 네 군데다 다 바퀴를 달았으니까 그냥 이 줄을 갖고 끌자는 거고 그러다가 턱을 만나면 살짝 들어주면 되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들었다가 턱 위에 놓고 또 다시 끌면 되고 자, 이 옆쪽에는 이 태클박스를 끌기 위해서 이런 애견 자동 리드 줄이 장착이 됩니다. 이 클립 방식으로 여기다 그냥 싹 끼워 넣으면 되고요. 마땅히 그 로드꽂이나 이런 게 있어서 걸쳐 놓을 공간이 없으면 그냥 태클박스 안쪽으로 넣으셔도 됩니다. 줄이 막 늘어나니까 이런에다가 이런 식으로 넣어도 되죠. 자, 이 바퀴를 기존의 제품들은 어쨌든 간에 무게가 실려있는 손잡이를 기울여서 끌어야 되는 반면에 얘는 무게 하중은 바퀴가 다 받아주고 그걸 그냥
끌어주면 되니까 훨씬 무게감을 덜 느끼면서 편하게 끌고 다닐 수가 있겠죠. 바퀴를 보시면서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요. 바퀴가 너무 작은 것 아니냐, 좀 울퉁불퉁한 보도블록 같은 곳에서 잘 안 굴러갈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요. 심하게 울퉁불퉁한 혹은 뭐 움푹 심하게 패인 아스팔트 같은 곳은 당연히 어렵겠지만 그 외에 일반적인 보도블록이나 웬만큼 거친 바닥은 충분히 끌고 다니실만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하게 거친 구간은 살짝 들어주면 되고, 그러다가 다시 내려놓고 또 끌면 되고. 다 사용하면 요 리드줄에 요 버튼을 눌러서 줄을 감아주고 약 한 10cm, 15cm 정도 남겨주고 사이드에다가 그냥 탁 끼워주시면 됩니다. 사실 이 제품이 모든 게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단점 또한 있죠. 이걸 제가 써보니까 꼴랑대는 배 위에서 이 바퀴 달린 녀석이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굴러다니지 않게 해주는 요런 고무발이 동봉이 돼 있어요. 배 위에 승선하신 후에 파도나 너울이 있어 배가 꼴랑거릴 때는 요 녀석을 태클박스 요 옆쪽에다가, 바퀴 옆쪽 있죠? 옆쪽에다가 요걸 이렇게 꽂아놓고 딱 놓으시면 바퀴가 살짝 들리면서 움직이지를 않게 되는 거죠. 또 하나의 단점, 이게 모양이 좀 빠진다? 네, 아무래도 이 강아지 목줄을 끌고 다녀야 되니까 좀 이렇게 가오를 좀 따지시는 분들한테는 모양이 좀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부분이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겠습니다. 이쪽에 내용물 구성을 보게 되면 보이시죠? 바퀴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고무발 2개, 자동 리드줄, 그 다음에 위에 쿨러 같은 거 고정할 수 있는 탄력 고리줄, 이게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 제품을 장착하실 때는 사실 5000도 그렇지만 7000 같은 경우가 조금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자, 5000은 이 측면에서 보시면 이게 일자로 돼 있어요. 일자로. 근데 7000 같은 경우에는 이 옆에가 경사가 져 있거든요. 그래서 바퀴를 낄 때 조금 방향에 유의하시면서 끼셔야 됩니다. 자세한 장착 설명 및 주의사항은 제가 따로 영상으로 만들어서 업로드 해 놨고요. 그 영상을 참고하시라고 고정 댓글에 달아 놓을 테니까 구매하실 분들은 그 영상 참고하셔갖고 장착하시는데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 태클박스에 장착한 이 바퀴는 지 아무리 고급진 스텐 베어링을 사용한 막 개당 몇만 원짜리 인라인 스케이트에 들어가는 바퀴라고 해도 바닷물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녀석이 이 녀석인데요. 이건 태클박스만 이렇게 뒤집으시면 누구나 볼트 4개만 풀면 교체가 가능하고, 출조 횟수마다 부식이 얼마나 빨리 올지는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아주 저렴한 금액으로 바퀴는 쉽게 교체가 가능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아이디어 낚시용품은 바로 이 녀석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선상에서 쓸 수 있는 트레이입니다. 단순한 선상용 트레이면 제가 안 들고 나왔겠죠. 이거는 화면을 전환해서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녀석의 가장 큰 특징은 폴딩 방식으로 접힌다는 거죠. 그래서 태클박스에 수납하기가 쉽고 조립하는 것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내구탱이를 이렇게 딱 끼워주기만 하면 박스가 완성이 되죠. 선상에서 사용되는 물건이라 일반 폴딩 트레이에 요 뒤쪽에다가 스텐 일자 판을 덧대갖고 강도를 보강시켰고요. 그리고 이 위쪽에 수갑을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선상용 수갑 있죠. 여기 보시면 모양 보시는 대로 가로형으로 달 수도 있고 세로형으로 달 수도 있고, 제가 선상에서 써보니까 가로형으로 달아야 될 때가 있고 세로형으로 달아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얘를 이렇게 안쪽에 동봉된 볼트로 적당한 힘을 줘서 고정을 딱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안쪽에 보이시면 실리콘 튜브 요거 보이시죠? 이게 여기에 우리 그 줄 끼우는 바늘 있잖아요. 제가 영상에서 왜 30대를 넘어서 이제 노안이 오게 되면 바람 부는 실외에서 합사줄을 쉽게 낄 수 있도록 만든 라인 스나이퍼, 이게 여기 끼워져 있습니다. 이게 이미 있으신 분들은 뭐 피징 바늘이라든지 바늘 결속기 같은 작고 얇은 도구를 수납을 하셔도 되고요. 측면에는 무언가 쓰이는 줄 모르겠는 요상한 게 하나 있죠. 요건 바로 목줄거리입니다. 목줄거리. 선상에서 쇼크리더를 묶어서 쓰시는 분들, 그 다음에 채빗줄을 다시 하거나 그러시는 분들은 요 옆에 걸어놓고 쓰시도록 이런 식으로 베이직 FC 가장 많이들 쓰시잖아요. 거기에 맞췄습니다. 자, 이렇게 걸어놓으면 편하게 필요할 때마다 쓸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반대쪽은 비어있죠. 이쪽은. 이 비어있는 쪽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를 끼울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여러 파츠들을 끼울 수 있는 곳입니다. 곧 출시 준비 중인 아주 신박한 아이템이 있어요. 바로 우산 비닐을 사용해서 한치나 오징어 같은 녀석들을 한 마리씩 담아서 보관하는 건데 자세히는 못 보여드리는 건 지금 특허 출원 중이라서 자세히 보여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치나 오징어 봉투를 안 끼워 사용할 때는 이런 개인 쓰레기통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비닐을 거치할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우산 비닐을 이용해서 이 개인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간이 쓰레기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우산 비닐이거든요. 우산 비닐을 이렇게 펼쳐보면 구멍이 4군데가 나 있어요. 4군데가 나 있는 데를 이 사각 홈에 이렇게 걸어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다가도 이쪽에다가도 걸어주고, 그리고 얘를 한번 뒤집어 줍니다. 자, 이렇게 됐죠? 그걸 여기에다가 이렇게 딱 껴주면 개인 쓰레기통이 되는 거죠. 이걸 만든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의도치 않게 채비 비닐 같은 것들이 바다에 버려지게 되고 담배꽁초나 작은 쓰레기들을 어떻게 하면 바다에 덜 버리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만들었는데요. 이게 만약에 이제 내가 위치한 곳이 쓰레기통 바로 인근이면 뭐 굳이 이걸 설치하실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건 일단 옵션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거고요. 사각 틀이랑 요 볼트랑 다 해서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비닐 10개랑 해서 이제 옵션으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간혹 낚시를 하다 보면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갑오징어 넣는 구멍, 쭈꾸미 넣는 구멍이 따로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옆에다가는 또 이런 링을 또 설치를 할 수가 있죠. 그럴 경우에 여기에 뭐 망사 스타킹이나 귤망이라든지 아니면 자바라 관 같은 거를 연결을 해갖고 쭈꾸미 들어가는 통이랑 갑오징어 들어가는 통을 분리를 할 수도 있고, 혹은 요즘엔 다 웬만하면 설치가 되어 있지만 간혹 가다가 배에 쭈꾸럼틀을 설치를 안 해놓은 배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 사용하시라고 요거 역시도 옵션으로 일단은 만들어 놔 봤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요 녀석입니다. 요 녀석. 요건 바로 핸드폰 거치대입니다. 낚시를 하면서 진짜 입질이 없으면 핸드폰 보는 경우 진짜 많은데, 문제는 핸드폰을 보다가 입질이 오면 진짜 당황스럽잖아요. 그때 그러다가 폰을 바다에 빠뜨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제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추갑 시즌에 정말 좋은 카운터 어플이 있거든요. 자, 요 녀석인데, 자, 쭈꾸미 갑오징어 낚시 하시면서 개수를 카운트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그때 누르는 카운터기 말고 이런 어플을 사용하시게 되면 정말 너무너무 편합니다. 자, 보세요. 올려놓고 낚시하다가 카운트하고, 그러다가 유튜브 보고, 그죠? 그러다가 또 쭈꾸미 잡으면 또 카운트하고, 그러다가 유튜브 보고. 그렇게 하기에 가장 적당한 위치가 여기였습니다. 딱 이 자리.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서 탈부착도 쉽도록 했고요. 요 홈이 있죠. 홈에 그냥 쏙 끼기만 하면 됩니다. 뺄 때도 그냥 싹 빼시면 되고, 위치는 핸드폰 하다가 혹시 바다에 빠질 수가 있어서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어때 보이십니까? 진짜 편하겠죠. 이 녀석의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렸던 이 선상용 수갑이라고 불리는데요. 얘를 중국에서 수입을 한 거예요. 지금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이 앞부분에 볼트 체결이 되는 부분이 좀 삐뚤빼뚤합니다. 지금도 보시면 일직선이 안 돼 있어요. 살짝 이렇게 기울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기운 것도 있고 이쪽으로 기운 것도 있고. 그래서 배 위에서 뭐 사용하시는 데는 큰 뭐 불편함은 없는데, 일단은 보시기에는 조금 이 장착을 했을 때 살짝 삐딱해져 보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직선으로 탭이 낮아 있는 물건만 받을 수는 없냐라고 문의를 했는데, 그게 사실 뭐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구매 시에 참고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외에도 앞으로 정말 무궁무진한 파츠들을 여기에 부착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3D 프린터를 취미로 하고 있잖아요. 어종별로 정말 필요한 파츠들을 꾸준히 개발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도 해드리고 또 이벤트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판매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녀석들은 아래 고정 댓글로 판매하는 사이트,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장착하는 설명 링크 다 걸어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어플은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해드려 볼게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가시면 이 멀티 카운터라는 게 있거든요. 멀티 카운터에 가셔서 일단은 제가 다 삭제를 해볼게요. 자, 됐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어플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점 3개를 눌러서 색상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름도 쭈꾸미 저장 눌러서 한쪽 누르면 플러스가 되고 왼쪽을 누르면 마이너스가 되고 가운데를 누르면 몇 개를 플러스를 할 건지 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플러스를 시키고 마이너스를 시키고 거기다가 한 개를 더 추가하고 싶으면 요 위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고 또 이런 식으로 또 뜨죠. 여기도 뭐 제목은 갑오징어로 해볼까요? 갑오징어. 색상은 요건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저장. 그럼 이렇게 두 개가 됐죠. 쭈꾸미는 몇 마리, 갑오징어는 몇 마리.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다른 분 것들을 카운트를 같이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많아 버리면 불편하니까 그래서 필요 없는 것들은 이렇게 지워주고 필요 없는 것들은 이렇게 지워주고 그러다가 중간중간에 유튜브 보다가 그리고 유튜브 보다가 또 갑오징어 카운트 할 일 있으면 카운트 해주시고 이런 식입니다. 이 어플은 사실 뭐 제가 이렇게 설명을 안 드려도 한두 번씩만 만져보시면 정말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다운 받으셔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너무너무 쉽고 간편하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 아이디어 낚시용품을 몇 개를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보신 소감이나 혹은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요 밑에 제 이메일로 사진 혹은 뭐 손그림이라도 대충 그려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보내줘 보세요. 그러면 앞으로 제가 만들 여러 아이디어 제품에 이걸 또 반영을 시킬 수 있으면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어떻게 하면 더더욱 효과적인 편할 수 있는 낚시를 할 수 있을까를 잘 때마저 생각하는 업무자였고요. 다음 더욱더 신박하고 재미있는 다음 낚시 영상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네네. 안녕하세요. 네네. 대박이 났다고. 대박이? 그럼 또 소주 한잔 해야죠. 어디로 갈까요? 네네네. 거기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금방 뵐게요.